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네, 2021년 11월 19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시험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의 이제 페이지는 산업안전 기사 필기 교재를 기준으로 한 페이지입니다.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페이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내용 한번 찾아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전관리자 선임이었다. 그죠? 안전관리자 선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서 건설업 부분인데요. 요거는 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시행일자 때문에 요거 이제 조금, 요거 안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금액이 현재 일자 기준입니다. 21년 7월 1일 이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공사 금액이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고요. 또는 토목공사업일 때는 150억 원 미만이 되겠죠. 또는 공사 금액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까지 한 명 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120억 원에서 800억까지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전담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임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행도 되고 선임도 되고 겸임도 되는 기준, 그죠? 80억 원부터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차 적용입니다. 날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년 7월 1일까지죠. 22년 7월 1일까지 8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다시 말하면 80억 원에서 800억까지 한 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7월 1일 이후가 되면 60억 원 됩니다. 그 다음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50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시험을 치는 일자 언제신지 보시고 이렇게 또 그저 순차 적용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체 수정은 아니고요. 일부 추가된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해야 될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동일합니다.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해야 하는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이고요. 일주일에 1회 이상은 그 밖의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를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있는지 실시 확인한다. 이것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대피 방법 등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경우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 수급인에게 위생시설 등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생시설 역시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급인은 자신이 직접 하는 직영 공사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급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 들어 일어나는 사고가 이렇게 도급공사에서 수급인 현장에서 근로자들 사고가 정말 많죠. 그죠? 그래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어떤 작업을, 어떤 내용의 작업을 어떤 시기에 하며 안전이나 보건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요거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추가된 거 두 번째입니다. 관계 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나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수급인이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작업이 막 섞이다 보니까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의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설비에 끼일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네 번째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 있을 때. 다섯 번째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 요거는 우리가 줄여서 그냥 추락 뒤에 추락하고 낙하 비례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쉽겠다. 그죠? 여섯 번째는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 요거는 붕괴.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사나 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역시나 붕괴. 흙이 붕괴되는 거고 요거는 기계기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죠? 화재나 폭발, 기계에 끼일 우려, 그 다음에 기계와 충돌할 우려,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 낙하 비례 우려, 기계의 붕괴 우려, 토사 등이 붕괴될 우려,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작업 시기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 추가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대상입니다. 이것도 법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요. 이제 추가가 한 가지 되었습니다. 이것도 순차 적용이 아니라 적용일 때문인데요. 12에 보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인데 12-2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시험에서는 법은 생략하라 하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 따른 추가된 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자, 요거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에서 제외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요. 비료로 농사 지은 식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폐기물에서 화약, 방사성, 원료물질 나와서 소비자용 의료기기 뒤에 요게 붙었죠. 그죠? 첨단, 그죠? 요거 추가되었습니다. 첨단 의약품, 마약, 화장품으로 치료했다. 이렇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외, 작성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가 한 가지 되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는 기계기구 설비의 첫 번째는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설비, 건조설비 들어갔고요. 세 번째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전부 다 화재나 폭발 우려가 있는 거. 그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였냐면 분진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삭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5번이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밀폐하거나 환기하거나 배기를 위한 설비. 자, 이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포함되었다 보시고요. 6번 항목 삭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국내 운반차. 이 부분에서 또 변경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의 운반차인데요.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군의 운반차의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 장치를 갖출 것. 그쵸? 그래서 움직이고 정지하고 할 수 있는 제동 장치 가지는 것. 경운기를 갖출 것. 요거 두 가지는 동일하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를 갖출 것.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 우리가 예전에는요, 국내 운반차 핸들에서 바깥면까지 폭이 얼마 이상 요 규정 삭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동장치, 경음기, 좌우에 한 개씩 방향 지시기,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가드 설치인데요. 자, 이 부분은 항상 이게 그 법에서 법규의 오타가 아닐까 했는데 이번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헤드가드를 설치해야 되는 기계기구 보겠습니다.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죠. 불도저, 트랙터, 셔블, 로더, 이 부분이 파우더 셔블 되어 있었는데요. 파워 셔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드래그 셔블에 한해서 뭘 해야 한다? 해당 차량계 건설 기계에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 불도저, 트랙터, 셔블, 로더, 파워 셔블, 드래그 셔블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승강기의 종류 및 특징에 앞서서 변경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리프트가 변경되었습니다. 리프트의 종류 및 특징에서 우선 리프트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죠.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건설용 리프트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생겼죠, 그죠? 산업용 리프트입니다.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자, 건설용은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산업용은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건설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요, 리프트에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잖아요. 근데 산업용 리프트는 화물만 운반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는 그대로죠, 그죠?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 볼 수 있잖아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리프트로서 자동차 정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동일합니다. 자, 이사할 때 많이 보죠, 그죠?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부음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 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리프트의 종류는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렇게 네 가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끊어졌을 때 이었는 거죠. 이음매가 있는 것, 그죠? 사용할 수 없죠. 그 다음 와이로프 한 꼬임. 요 꼬임이 무슨 부분인가에 대한 설명 들어갔거든요. 이게 와이로프가 있으면 여러 가닥의 꼬임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와이로프 있으면 안에 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꼬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안에 소선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꼬임을 말합니다. 그죠?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 안 되었고 설명만 추가가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임이 끊어진 거는 이상인 것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실기 넘어가면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조금 좀 신경이 쓰이시는가 봐요. 통일해서 기억하세요 해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던데요. 한 꼬임은 10% 이상인 것 되어 있고요. 지름 감소는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꼬인 것이죠. 이렇게 꺾인 것, 킹크된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그죠? 이거는 동일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의미는 동일한데요. 그냥 문장을 조금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달기 체인 등의 사용 금지입니다.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길 5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또는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이렇게 해도 의미는 같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암기하고 계셨다면 그대로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죠? 중간에 줄여도 괜찮겠죠? 링의 단면 지름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역시나 숫자의 의미 변화는 없습니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이 부분도 약간 문장이 변형은 되었지만 그대로 암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변경이 있죠. 그죠? 섬유 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 벨트 등의 사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섬유 로프뿐만 아니라 안전대, 우리가 안전벨트, 안전대 매잖아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 섬유 벨트를 사용할 때 이 섬유 벨트도 사용 금지 사항 함께 묶였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꼬임이 끊어진 것. 두 번째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요거는 동일하죠. 두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 로프 또는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그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와이어 로프에서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음매가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2개를 연결했는 거 쓸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섬유 로프나 섬유 벨트를 연결한 것.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작업 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작업 높이보다 더 짧은 것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2개 항목이 추가되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규의 내용은 아니고요. 교재 내용 수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교재와 동일하게 요거 타격 횟수 부분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타격 횟수가 4회 미만일 때는 대단히 연약한 집안이 되겠습니다. 4회에서 10회까지는 연약한 집안, 10에서 30회는 보통 집안, 30에서 50회 밀실한 집안, 50회 이상은 대단히 밀실한 집안. 그죠? 이 2가지 수정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법규 변경된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건설 현장, 건설공사에서 우리가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설계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자, 두 번째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요게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5m 이상인 거푸집 동발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과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그 다음에는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로 높이 변경되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업형이에요. 지붕에서 이제 작업자가 추락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이 변경되면서 세부적으로 그 답이 맞았다라는 걸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위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지붕에 안전난간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닌 거 아닙니까? 질문 많았는데요.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두 번째, 채광창에는 경광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만약에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지붕의 한쪽을 빛이 들어가는 유리나 창문을 해놨다, 그죠? 이때 작업할 때는 이 위에 튼튼한 덮개를 덮어서 작업을 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라. 요거는 변경 없이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1회 조치, 다시 말하면 안전난간이나 덮개나 이제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그죠? 잘못하면 이렇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근로자가 추락하잖아요. 그러면 받아줄 수 있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라. 그죠? 이 부분은 필기나 필답형보다는 작업형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수정된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별표 3개짜리잖아요. 굴착면의 기울기나 높이 기준. 자,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흙인데요. 제가 요거를 그려드렸었잖아요. 그죠? 1대 0.5. 1대 0.5는 분수로 하면 0.5분의 1입니다. 그죠? 요게 밑변분의 밑변이죠.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변이 0.5고 높이가 1이다. 그죠? 1대 1은 밑변과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대 1.5는 밑변이 더 넓죠. 1.5고 1이다. 그죠? 그래서 습지는 동일하잖아요. 흙 속에 물이 있는 건 불안하죠. 강도가 약합니다. 안정적으로 쌓자. 이렇게 쌓자 그랬죠. 그래서 1대 1에서 1대 1.5가 됩니다. 건지는 흙 속에 물이 없잖아요. 요거보다는 강도가 좀 있으니까 조금은 높게 쌓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대 0.5에서 1대 1. 요거는 변화가 없고요. 나머지 암기가 쉬워졌습니다. 풍암, 바람에도 깨지고 연한 암석, 연암은 어떻게 쌓자? 1대 1로 쌓자. 그죠? 이렇게 쌓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단한 경암, 조금 높이 쌓자.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도 쉬워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풍암과 연암이 1대 1로 바뀌었고 경암이 1대 0.5로 바뀌었다. 요 세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면은 최근에 법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본인이 갖고 계시는 교재나 공부하신 내용에서 그 앞에서 또 개정이 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최근 개정된 내용은 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교재에서 꼭 체크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근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